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경제 사이다의 스윗한 활명수,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도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사람. 우리 집 가정경제의 시원한 뚜러뻥 같은 남자 양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느끼함을 청량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경제사이다 정미영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정미영 전문가,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의 가정경제 정말 많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셨던 양희승 전문가, 두 분이 이제 새로운 커플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두 분의 케미 잘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도 새로 오신 정미영 전문가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럼 속 시원한 정보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양희승 전문가님. 네, 아직 뭐 날씨는 덥지만 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무더위도 지나갈 것이고요. 방학 동안 이제 부모님들을 나름 힘들게 했었던 우리 아이들도 개학을 하면서 그죠. 학교로 이제 하나둘 돌아가고 있고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 다 또 해결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와 뭐 고민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만 맡기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집 가정 경제와 돈의 흐름은 이렇게 태평하게 시간의 흐름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건 그만큼 나이를 먹을수록 회사와 가정에서 맡게 되는 역할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책임도 점점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해주신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받기까지 우리가 공백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때를 두고 소득 크레바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또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은퇴 준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명 중 3명 정도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그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린 왜 걱정만 하고 실행에 안 옮길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럴까요? 뭐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려운 문제죠. 맞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소개해드리자면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랜덤 워크라는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한 잔 먹었다. 그러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 걸을 수도 있죠. 예.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빗댄 표현인데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또는 뭐 통계나 경험으로도 배울 수가 있지만요. 누구도 투자에 대한 수익은 자신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랜덤워크가 그런 뜻이군요. 네. 네, 저도 양희승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읽어봤는데요. 네. 동기분들 중에서도 내가 산 주식은 왜 오르지 않지? 왜 내 변액연금은 가입한 지 10년이 돼가는데 왜 아직도 원금이 들랑말랑 하고 있지?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마음이에요. 네. 방금 랜덤워크라는 개념도 소개해드렸지만 개별 주식이나 펀드, 변액연금과 같은 투자용 상품은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가입하고 나서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나온 높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투자에 있어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알죠.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질 수 있지만 부들부들 그렇죠. 손해도 높아질 수 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 동기분들도 전문가님들 얘기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러나 두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안합니다. 최근 가입했던 변액연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라는 문자가 굉장히 네. 많이 오고 있거든요. 상품별로도 투자 기간이 다르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나 변액보험 손실이 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디 혹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 주식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주식을 내가 오늘 샀는데 언젠가 뭐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글쎄요. 주변에 저는 하도 단타가 많아가지고 사고 오르면 빨리 팔고 내리면 막
또 빨리 팔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글쎄 평균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정답은 2개월이라고 합니다. 2개월. 2달 정도. 예. 이거 뭐 더 단타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보다 조금 더 긴 4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더 이제 봐야 그만큼 되는구나. 네. 이 주식과 같은 투자형 상품은 수익의 등락폭이 크죠.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가 찾아올 수도 이제 있는데요. 반토막. 네, 가까운 예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도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우리가 가입하거나 이제 하는 투자형 상품 중에 하나인 동키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실 수 있는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같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더욱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최소 납입 기간도 보통 뭐 10년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연금을 받기까지 뭐 짧게는 15년에서 20년 뭐 무려 3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입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수많은 경제 환경의 변화, 뭐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뭔가가 어렵고 뭔가 난제가 있다고 해서 나 이거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봐라. 잊고 살자. 지켜봐라. 그래야 되는 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는 매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지만 30만 원씩 납부를 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원금만 1,800만 원, 10년이면 원금만 3,600만 원이고 거기에 수익률을 더하면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변액연금 계좌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최근 주식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면서 기존 변액연금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네. 5년이면 진짜 오래 기다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원금도 안 됐어요. 또 말씀대로 최근 주식 시장이 또 불안해요.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내가 더 잃을 수도 있어. 그럼 네. 진짜 불안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디의 표정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변액연금이 걱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우선은 변액연금의 가입 목적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른 10년 이상의 뭐 장기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또는 연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장의 수익률로 물론 큰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입하신 변액연금 상품의 현재 펀드별 수익률과 지금까지의 납입보험료와 펀드 적립금을 먼저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현재 상태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뭐 또 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상품이 이제 변액연금 상품이 긴 시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들이 많아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입하는 시점부터 수익률을 7%, 8%까지 최저 확정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 이제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 대신 가입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에 따른 거는 큰 어떤 뭐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가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현재 그럼 적립금은 얼마인지 수익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금이 말씀. 마이너스면 괜히 이런 거 체크했다가 속만 상할 것 같은데. 근데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수익률을 확정해 주는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상관이 없는 문제죠, 사실은. 그러면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 말. 그건 이제 뭐 확정인데. 그때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싸워봐, 오늘 어디. 펀드의 여러 가지 뭐 변경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때까지 가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 중도에 뭐 인출이 필요하거나 뭐 해지해야 되는 그치, 경우 생길 수 인출의 있잖아요. 경우가 있네. 뭐 그런 경우 대비해서라도 사실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확정형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확정되는데. 연금 목적으로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서도 중간에 내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체크를 할 필요는 있고 분명히 내 연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는 내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록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방송 시작할 때 주디가 머리로는 알면서 실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했는데요. 그죠, 그랬죠. 네, 양 전문가님 말씀처럼 실행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향후에 우리 집 재무 관리를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초면인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지금 바로 앱에 들어가셔서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 내가 가입 중인 상품의 적립금이 매달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변액연금 안의 펀드별 수익률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자체가 오늘 동기 여러분 가정자산의 변화를 줄 수 있으니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오늘 뭔가 우리 가정의 누수가 되고 있던 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찾아내야 막잖아요. 찾아내는 것부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걱정하는 분들 참 많죠.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별 주식 종목과 다르게 변액연금은 같은 투자형 상품이더라도 변액연금만큼은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꼭 가슴에 명심을 해두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손실을 봤어도 중간에 매도나 해지하기보다는 이게 장기간 굴러가는 거고 또 확정형 상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내게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것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품 안에서 펀드를 변경하거나 펀드의 구성 비율을 바꾸면 과거의 손실도 얼마든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확정형이 아니야 라고 할 경우에도 지금 내게 손실이 나고 있어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펀드의 구성을 바꾸고 어떻게 펀드를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을 얼마든지 복구하고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장기간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5년이나 들였는데 이 5년 동안 마이너스면은 말 다 했지 뭐 에이 하고 정리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성만 해두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적립금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부터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야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걸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왔잖아요. 검증을 통해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 돈키호테와 함께하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여러분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혜택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혜택을 여러분은 무료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양희승 전문가와 그리고 정미영 전문가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12시 전까지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즉각적인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금이 내 변액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망설이지 마시고요. 더 그냥 지켜봐야지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투자형 상품에 이미 가입 중이시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죠. 이제 오늘 계속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퀴즈니까. 네. 강조 좀 해주세요. 마침 랜덤 워크 투자 수업에 보면 시장의 비합리적 행동을 촉발하는 4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자기 확신, 즉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운전 실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80에서 90%는 자신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노련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즉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과거 자신이 성공했던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성향의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거래를 자주 할수록 주디의 친구처럼 단타를 거듭하는 2, 3일도 못 가는 분들, 즉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렇게 수시로 거래를 할수록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재미있는 점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거래하고
투자 실적도 나쁘다고 하네요. 아, 이런 통계를 잘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네. 음. 투자형 상품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바로 판단 편향인데요. 판단 편향. 네, 예를 들어 쭈디가 5,000원짜리 복권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장은 6개 숫자를 자동 선택한 거고 네. 한 장은 쭈디가 생각한 의미 있는 숫자 6개가 적혀 있는 복권이에요. 쭈디는 이 2장의 복권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판다고요? 예. 각각 5,000원씩 같은 가격으로 팔 건가요? 이걸 왜 팔아요? 1등 될 수도 있는데. 안 팔아요? 판다면. 난 안 팔아. 난 안 팔아요. 팔지 않겠습니다. 1등 될 수도 있잖아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아요. 난 안 팔 거예요. 아, 원하던 대답이 아닌가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안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번호가 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선택. 자동 선택. 음. 물론 2개 다 당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자동 선택이 더 당첨률이 높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를 한 개 더 높이 팔고 싶네요. 그렇죠. 네. 안 팔고 싶은데. 대부분 동키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안 팔고 싶다고? 아니요. 아니에요? 의미 있는 숫자가 당첨이 될 거라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가 통제력이 없는데도 통제력을 착각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추세를 본다던가 가격의 패턴을 통해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주식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변액연금과 같은 투자형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판단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믿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변액연금의 경우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과 같은 기계적인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즉 복권도 자동으로 해라 라는 얘기네요. 아니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은 과거의 변화와는 관련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과거에 여기서 한번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오를 거야. 여기서 한번 떨어졌잖아. 그럼 이쯤에서 한번 떨어질 거야. 작년에 3월쯤에 한번 크게 떨어졌어. 올해도 3월쯤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랬다 크게 한번. 이렇게 펀드 자동 재배분 이런 식의 기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이야기 정미영 전문가가 해주셨습니다. 자, 4부에서는요. 저희 두 분 전문가들을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솔루션을 받아가신 우리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체 어떤 게 고민이셨고 가정경제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38살 주부입니다. 최근에 심장 쪽에 이상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행히 증세가 심하지는 않아서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고 시술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신랑하고 또 어린 두 아이를 두고 갑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5년 전에 저희가 가입했었던 우리 집 보험을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신부전증으로 인한 진단비는 없고 수술을 하면 수술비가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모두 5년 전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 심장 쪽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 가장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고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허혈성 특약보다 제가 진단받은 신부전증도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특약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번 기회에 보장을 더 늘려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남편도 저도 종신보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도 궁금해서 돈키호테 전문가님께 용기 내서 문의를 드립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닌데 그쵸? 양희승 전문가님. 네.
자상하고. 그러니까요. 네. 자상하고 상쾌하고. 상쾌. 자, 사연 잘 들었고요. 38세이십니다. 안성에 거주하시는 주부님이셨어요. 아직 젊으신데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기도 해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요.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갖고 계신 보험, 진단비 보장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다행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건강을 생각하면 뭐 다행이긴 한데 보험금 측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그죠. 이 보험 특약들의 보험료를 보면은 진단비는 비싼데 수술비는 진단비에 비해서 5분의 1, 뭐 10분의 1 정도의 보험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이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진단비는 이렇게 진단만 받으면은 즉 진단서 발급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뭐 그런 이제 영상 촬영 자료 이런 것들로 보장이 가능한데 수술비는 이런 진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야 수술이 동반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그죠. 때문에요. 진단비에 비해서 받을 확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리면요. 네. 세계 심장의 날 통계로 알아보는 심장질환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심장질환 중 대표적인 신부전증, 협신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질환이 2020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협신증은 7%, 심근경색증은 29.6%, 부정맥 질환도 22.1%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동기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받고 있는 분, 어떤 분은 협신증까지 보장받는 분, 어떤 분은 사연자분처럼 심부전증이나 부정맥 질환까지 보장을 받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심장질환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보장에서 제외가 됐던 질환들에 대해 최근에는 보장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점검을 해보고 부족하지 않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는 그때 진짜 제일 넓은 거, 보장 범위 제일 넓은 걸로 가입을 했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뇌출혈밖에 안 됐고 맞습니다. 급성 심근경색밖에 안 됐었어요. 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넓지 않은 보험이었고 지금은 또 되게 넓어졌고 이게 가입 시기마다 다른 건데 나 그때 제일 넓은 걸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장 점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보장 점검을 해서 예전 걸 없애시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다시 좀 울타리를 빽빽하게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하고 남편분 5년 전에 동일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사연자님은 지난달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편분의 경우에는 이제 39세이신데 네. 기존에 가입 중에 매월 13만 2천 원의 건강보험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3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가입한 상품은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신 상품이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인 심장질환 특약 2천만 원과 부정맥 질환 1,500만 원을 보완을 해서 월 보험료 3만 원에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저렴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부분, 부정맥 질환과 신부전증까지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2천만 원까지 지금 보완이 가능한 거잖아요. 보장이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3만 원. 그죠? 괜찮네요. 네. 요즘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병력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장 내용도 좋고 보험료는 저렴한 나만의 보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사연자님은 당장 가입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남편분의 경우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동기분들도 사연자님처럼 진단 받은 후에 보험에 대해 알아보시지 말고 사전에 내가 가입 중인 보험은 무엇이고 심장의 경우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연말 다가오면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점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신 게 사망에 대한 보장이에요.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도 주셨어요. 네. 이 사망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나 상품을 추천하는 설계사 입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이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가장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갑작스러운 유고와 그로 인한 뭐 정신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100세가 넘어서 사망하더라도 보장을 해주는 사망보장기간이 가장 긴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쌀 수 있고요. 언젠가는 보장을 받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받게 되는 그쵸?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반면에 정기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종신보험은 좀 보험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사망보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만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고요. 보장기간이 종신보험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네, 이거는 기간을 두고 사망보장을 받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분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준비하는 경우 20년남 종신보험은 매월 15만 7천 원의 보험료가 산출되고요. 현재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경쟁력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이는 나이, 즉 남편분이 65세가 될 때까지만 1억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는 월 5만 4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신보험에 비해 중도 환급금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언젠가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든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든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두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고 그다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을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종신보험 중에서 뭐 5년, 7년, 10년 뭐 이 정도만 납입하면 되는 종신보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때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었던 종신보험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5년, 7년, 10년 정도만 납입하면 되는 단기 납입 종신보험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같은 보장 금액, 뭐 같은 보장 기간이라도 납입 기간이 이렇게 짧게 되면은 매월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그렇죠. 이렇게 예를 늘어날 들면 수 있죠. 남편분의 경우 제가 플랜을 보니까 매월 32만 원의 보험료를 7년간만 납입을 하시면 가입 시점에 우선 사망보장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보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앞으로가 더 사망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사망 확률은.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점점 이제 늘어나서 남편분이 50세가 되시면 사망 보장 금액이 5,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에도 매년 사망 보장금이 조금씩 체증되는 상품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이제 보장성 상품이지만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20년 이상 납입하던 종신보험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어요. 사업비가 적다라는 건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혹시나 해지하게 됐을 때 기존의 종신보험보다 환급금이 다소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단기 납입 종신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의 가정 경제 상황,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돈이 언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지와 우리가 장기, 중기, 단기로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가 모이지 않았고 요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만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이만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어라는 플랜이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스스로 했을 때 지금 당장의 여유도 부족하고 뭔가 매달 나가는 돈도 너무나 많고 중기 장기, 특히 그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에는 지금 당장에 나가는 돈들이 너무 벅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유는요, 지금 당장에 나가는 돈들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여유를 찾아내셔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목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 돈들도 꼭 플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가입 중인 투자 상품을 바로 알자. 과거의 상품에 가입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현재의 수익률과 적립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보자. 네, 둘째. 심장질환 특약 점검하기. 우리 집 보험의 심장질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하는지, 협심증까지 보장하는지, 부정맥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보자. 네, 양희승 전문가, 정미영 전문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